하시고 이제 현대국어가 어렵다고 하는데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고민하실 것 같아서 현대국어 경향 말씀드리고 저희 학원에서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지 알려드리려고 설명회를 준비했습니다. 일단 지금 얘네가 2028학년도 입시 바뀐 입시에 두 번째 적용되는 학생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아직 바뀐 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말이 너무 많고 정리가 안 돼서 고민이 많이 되실 텐데 올해 현대고가 경쟁률이 높았던 게 이거에 대한 대비가 좀 잘 돼 있는 학교다라고 판단을 하시고 어머님들이 보내시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신 5등급제로 바뀌는 게 제일 많이 걱정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원래 이제 9등급제였을 때는 1등급이 4%고 2등급이 11%까지였는데 1등급이 지금 10%예요. 그래서 이제 1등급만 대학을 갈 수 있는 게 아닌가라고 고민을 하실 텐데 사실 그렇지 않고 자사고에서는 1등급, 2등급까지는 좋은 학교로 살아남을 거다라고 볼 거고 이제 그 선택 과목 같은 경우에는 응시저투에 따라서 조금 다를 거라서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교과 역량평가라는 게 이제 도입이 되면서 수강자 수, 원점 수, 그리고 아이들의 성취도, 그리고 성적 변화, 어떤 과목을 선택했는지까지 다 보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단순히 1등급만 대학을 가는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사실 이런 이야기는 여기저기에서 많이 들으셨을 테니까 저는 국어에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대고 국어는 그 전에 커리큘럼하고 크게 많이 바뀌지는 않았는데 올해 교과서가 바뀌면서 달라진 부분들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1학년은 지금 1학기, 2학기 다 공통국어예요. 사실 전까지는 현대고가 1학년 국어는 국어, 문학하고 문법이 제일 중요했고 문법에서 외부 작품이 많이 나오고 문학에서 외부 작품이 많이 나오고 문법은 수능형에다가 암기까지 나오는 고난도 문제여서 굉장히 어려운 학교로 유명했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지금 작년, 재작년부터 비문학이 조금씩 들어가기 시작했는데 올해의 등급을 가르는 키는 단연 비문학이었다. 그래서 비문학도 여전히 어렵고 문법도 여전히 어렵지만 비문학에서 학교에서 지운 변형, 추가 지문, 그리고 아이의 새로운 상황을 적용하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출제를 하면서 아이들이 시간의 압박을 많이 느끼기도 하고 새로운 상황에 적용하는 것이 힘들기도 하고 그래서 비문학에서 1학년 등급이 갈렸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지금 사실 문학, 문법, 비문학 그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학년 때는 이렇게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2학년은 1학기 때는 문학만 2학기 때는 화법과 언어라고 되어 있는데 문법 수업을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2학기 때는 문법에만 집중을 하면 되기 때문에 사실 1학년 문법보다 훨씬 더 깊이 들어가는 어려운 수준의 문법이 출제가 돼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학년이 올라가면 애들이 조금 성적이 올라가는 친구들이 많은 것이 1학년 때는 잘해야 되거든요. 근데 2학년 때는 문학은 문학만 집중하고 문법은 문법만 집중하고 그러면 되니까 오히려 조금 아이들이 공부하기 수월해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1학년, 2학년까지 커리큘럼을 보시면 현대고에서 수능을 준비하면서 내신을 같이 준비할 수 있게끔 커리큘럼을 짰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3학년 1학기 과목은 독서와 작문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제 어머님들도 아이들도 저 때는 비문학만 하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3학년 1학기 과목은 여기에 뭐가 메인으로 들어가든지 간에 결국은 EBS에 나오는 내용들을 정리를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EBS 문학이 얘네 수능에 출제가 되기 때문에 문학을 선생님들이 나눠서 진행을 하고 그리고 비문학은 EBS 비문학을 진행하실 때도 있고 기출 비문학을 진행하실 때도 있는데 사실 3학년 1학기 커리큘럼은 내신을 준비하면서 수능을 무조건 같이 준비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거의 대부분의 아이들이 내신에 필요한 내용이 정리가 될 거고 3학년 2학기는 언어생활탐구라고 해서 마지막에 문법을 다시 한번 정리하게끔 학교에서 그 커리큘럼을 정리를 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필수 과목은 이렇게 진행이 되고 또 선택 과목은 이제 너희 어머님들께서 그 전공 연계 과목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학교별로 28학년도 입시에 필요한 전공 연계 과목이 발표된 학교가 있고 아직 안 된 학교들이 있는데 아직 안 된 학교들도 26학년도 기준으로 발표가 됐으니까 그걸로 어느 정도 보시면서 2학년 선택 과목을 고르시면 되는데 사실 그 국어 선택 과목이 이게 올해 1학년 아이들을 보면 이 과목을 선택을
과목은 문학이 지금 필수 과목으로 들어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비문학을 같이 진행을 하는 과목들이 되고, 사실 독서 수업과 글쓰기는 새 책을 위해서 선생님들이 준비한 과목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아마 2학년이 되면 문학을 메인으로 수업을 깔면서 내신반을 깔면서 이번 선택한 아이들 대상으로 따로 내신반을 깔게 될 것 같고요. 절대 평가 과목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아이들이 굳이 내신반을 원하지 않아서 제가 자료를 제공하고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게끔 정리하는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결과적으로 1학년 때는 문학, 문법, 비문학을 다 해야 되고, 2학년 때는 문학과 문법에 집중하게 되고, 3학년 때는 정시를 위한 수능 공부를 위한 정리를 하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자, 그렇다면 사실 이제 3년 커리가 이렇게 흘러가는 건 알겠고, 나는 당장 현대고 1학년 국어를 우리 아이를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나, 이게 제일 당장 궁금하신 내용일 거라서 이제 시험 문제를 좀 보여드리면서 아이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얘네 교과서는 1학년 때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교과서에 있는 작품들이 시험에 들어가기는 하는데 비중이 사실 높지 않고요. 문학도 부교재가 굉장히 두껍고 비문학도 부교재가 나가면서 작품량이 굉장히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작년에 1학년 1학기 중간고사는 너무 쉬웠어요. 이제 처음에 선생님들이 이제 얘네가 5등급제로 바뀌면서 최소 수준에 도달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최소 수준에 도달하는 것을 고려하시면서 조금 주는 문제를 출제를 하셨다가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100점이 93점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1등급이 5등급제인데도 불구하고 1등급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얘네가 등급을 만들려면 다시 예년처럼 어려운 난이도의 시험을 할 수밖에 없구나 하면서 시험 문제가 다시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1학년 때 첫 시험에는 문학하고 문법밖에 없었어요. 아직 비문학이 추가가 안 돼 있었고 강강수도 많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 이제 뒤에 보시면 문법도 아이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피동사동이 포함되어 있는 문법, 현대문법에다가 비문학 지문이 많이 들어갔는데 비문학 지문을 아예 추가를 하셨어요. 선생님이 어떤 식으로 추가가 됐냐면 여기 보시면 가지문은 아이들이 배운 지문이에요. 근데 나는 통째로 새롭게 나간 지문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읽고 계산을 해야 되는 문제가 나왔어요. 그리고 이것을 읽고 새로운 상황이 또 나오죠. 이거를 또 읽고 이 세 가지를 비교해서 내용을 판별해야 되는 문제가 출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수능처럼 시간이 많지 않거든요. 아이들이 50분 안에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새롭게 읽어야 되는 거. 심지어 분명히 내가 배운 지문인데 저 안에서도 지문 변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비문학은 시험 보는 동안에 새롭게 읽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제 시험 공부하면서 내가 배웠던 지문을 충실하게 정리하는 것 당연하고 플러스 새로운 지문을 독해하면서 적용해야 되는 훈련이 가장 중요한 상황이었다. 1학기가 이렇고 2학기 때는 점점 늘어나서 지금 비문학 지문 11개가 출제 범위로 들어갔어요. 그 중에서 11개를 다 출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8지문만 출제되는데 그 안에서 새로운 지문 나오고 지문 변형하고 기존 지문은 축소까지 하면서 아이들이 새롭게 정리된 개념으로 문제를 풀이해야 되는 상황에 직면했다. 근데 이제 비문학만 공부를 하면 되는 게 아니고 보시면 알겠지만 현대시도 작품 문학도 고전시가 현대시 소설까지 작품이 꽤 많은 편이고 많이 어려웠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얘네가 원래는 문학이 올해 2학년도 문학은 외부 작품 정말 많이 나오면서 한 절반 정도의 문학이 외부 작품이랑 비교하는 문제로 출제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1학년은 비문학이 너무 많고 비문학에서 지문 변형을 하니까 문학은 외부 작품을 출제하지 않겠다. 라고 해서 문학에서는 배웠던 작품만 했었어요. 올해는. 그런데 이제 우리 아이들이 이제 1학년으로 올라갔을 때 이 기조가 유지될지는 아직은 확실하지 않아요. 선생님이 바뀔 때마다 선생님들 스타일에 좀 따라 다른 거라서 원래 현대고는 문학은 새로운 관점과 새로운 작품이랑 비교하는 유형의 문항이 어렵게 나오는 학교고 문법은
보기에서 새로운 지문을 주면서 고난도로 수능형으로 하면서 암기까지. 지문형 문법 읽어주고 지문형 문법 읽어주고 새로운 상황에 적용하는 유형의 문제가 홍대고 문법 시험이고요. 이거 올해 문법 시험이거든요. 그런데 기존에 있었던 문법 시험에 비해서는 평이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에 만약에 비문학 비중이 조금 줄어든다면 문법이 다시 조금 더 어려워질 거고요. 올해의 기조를 유지를 한다면 문학, 비문학 문법이 모두 어려운 상황이거나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굉장히 고통스럽게도 비문학 독해 굉장히 열심히 해야 되고 문법 암기와 사고력까지 필요한 상황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되게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 우리 아이들 되게 잘하거든요. 어머님들 등급컷 보시면 우리 아이들 되게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2학년의 현재 2학년은 9등급 기준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극간이 엄청 좁은 거 아시겠죠? 여기서 1등급을 가르는 기준이 한 문제 틀렸는데 몇 점짜리 틀렸는지에 따라 1등급과 2등급이 바뀌었어요. 여기서도 똑같이 100점 1등급이고 한 문제 틀렸는데 몇 점짜리 틀렸는지에 따라서 2등급과 3등급이 갈렸어요. 그러면 한 문제 틀렸는데 3등급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9등급제에서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얘네가 이제 5등급으로 바뀌면서 그 정도까지 가혹하지는 않아요. 그 정도까지 가혹하진 않고 이제 실질적으로 1등급과 2등급 안에 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시간 안에 이런 유형의 문제를 30문제에서 35문제 정도 풀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아이들이 독해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실제 예문에 내가 적용할 수 있는지 선생님이 수업한 내용은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고요. 근데 제가 수업한다고 해서 아이가 문제를 풀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수업을 하고 아이가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읽을 수 있는 방법, 문제에서 어떻게 함정을 파는지, 이건 어떻게 계산을 하는지, 네가 정말 할 수 있는지 체크하고 확인하고 키워주는 유형의 수업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거 아까 다 보여드렸던 거고, 그리고 이건 문학 문제. 문학 문제가 올해는 조금 상대적으로 쉬웠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 보기에 새로운 상황을 주는 거예요. 이제 문학 개념이나 문학 이론 같은 것을 주고 그거에 다 기준해서 작품을 이해하는 유형으로 문제를 출제를 하기도 하고요. 사실 이 보기 박스에 다른 작품과 설명이 들어가는 유형도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는데 올해는 상대적으로 없었어요. 비문학 때문에. 그리고 올해 이제 문학에서 가장 어려웠던 유형의 문제는 뭐였냐면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가지문과 나지문이 비문학이고요. 다가 문학이에요. 그리고 비문학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가와 나의 비문학을 바탕으로 해서 이 상황을 내가 어떻게 이 소설 작품에 적용해야 될까? 이런 유형의 문제가 출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비문학을 잘 알면서 문학에 적용할 수 있는 거. 그래서 개념을 아이가 스스로 잡지 않으면 절대 풀 수 없는 문제가 출제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 같아요. 조금 되게 어려워 보이죠, 어머니? 네. 네. 진짜 어렵긴 한데 우리 아이들 문제 잘 풀거든요. 보시면 현대보다 상위권 경쟁이 진짜 치열해요. 그 어려운 문제에서 10%에 해당하는 아이들이 95점. 한 개 틀린 거예요. 다 맞아요. 그런 아이들이 수두룩 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내가 상위권 경쟁에서 우리 아이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를 고민을 하셔야 되고 저희가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현대부가 상위권 경쟁 진짜 치열하고요. 이 중간부터는 조금 상대적으로 널널해지는 학교예요. 그래서 이 안에서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나. 그리고 아까 제가 교과 역량평가를 제일 먼저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뭐냐면 우리 아이가 3등급을 받았어. 그럼 큰일 났다. 어떡하지? 그
그 정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어떻게 성취도가 변화가 되고 내가 공부를 하기 위해서 어떤 과목을 선택하고 얼마나 진지하게 학습하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유형으로 이제 입시가 바뀌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충분히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지금 이제 현대고 3학년 올라가는 애들, 지금 2학년 애들 제가 맡았을 때도 애들 선생님 좀 큰일 났어요 막 이런 애들 되게 많은데 생각보다 합산 등급이 잘 나오기도 하고 그런 아이들 다 선생님 저 내신을 망한 것 같은데요? 저 정시인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말을 하다가도 수시로 대학을 잘 가고 학종으로 대학을 잘 가고 이런 친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직 너무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된다. 제가 이제 예비고 학생들한테 항상 이런 설명을 드리면 어머님들이 얼굴이 흑빛이 되세요. 우리 애는 이걸 못 푸는데 어떡하지? 할 수 있어요. 가르쳐주면 할 수 있고 우리 아이들은 어머님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잘한다. 조금만 시켜보면 잘 따라온다. 진짜요. 지금 저희 학원 다니고 있는 어머님들도 계시고 새로 오는 어머님들도 계셨을 텐데 우리 애들 비문학 이미 모의고사에서 하고 있어요. 애들 모의고사 성적표 보시죠. 애들이 비문학을 다 틀린 게 아니거든요. 잘 읽고 잘 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정도의 난이도를 조금 더 많이 열심히 노력을 하면 아이들이 학교 시험도 수능도 잘 풀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정말입니다. 우리 아이들 잘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정리를 해본다면 올해 1학년 핵심은 비문학 1였고 채운 지문 그리고 지문 반학 그리고 보기에 주어진 상황까지 세 가지를 종합적으로 독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요거를 내가 어떻게 읽을 수 있을까를 훈련하는 것은 방학 때부터. 지금 저희가 겨울방학에 수능 모의고사 대비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수능 모의고사 대비이기도 하지만 결국 현대고 1학년 내신을 위한 핵심적인 준비이기도 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문학. 문학은 제가 지금 상대적으로 조금 설명을 덜 드렸던 것 같기는 한데 이제 아이들이 중학교 때까지는 선생님이 알려준 거 외우면 100점. 조금 실수하면 한 개 틀리고 이런 유형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현대고에 오면 너무나 놀라는 게 100점, 95점 받았던 애들이 80점 받고 90점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가장 아이가 신경 쓰셔야 되는 건 뭐냐면 외우는 건 기본인 거예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 했던 수준으로 공부를 하는 건 7, 80%의 공부고 거기서 내가 얼마나 응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해하고 외웠는지 그냥 외웠는지에 따라 좀 결과가 달라져요. 그래서 이해하고 외워야 아이가 응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사실 외우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얘네가 기본적으로 내신이기 때문에 외우는 거 플러스 수능형 사고력을 요구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외우는 건 당연히 기본이고 제가 타율적으로 우리 아이를 외우게 시킬 거예요. 그래서 그 외우는 거 플러스 적용하는 사고력까지 키워야 한다. 그 문법은 제가 말씀 많이 드렸으니까 일단 수능형을 읽어야 되고 문법은 중학교 때 배웠던 문법은 정말 제로라고 생각을 하셔도 돼요. 중학교 때 열심히 했던 친구들이 잘 따라가긴 하는데 훨씬 내용이 깊게 들어가요. 특히 현대사 문법이 아주 깊게 디테일하게 새로운 예문을 들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것들을 다 일단 외워요. 그리고 새로운 상황이랑 한번 적용해 볼까까지 간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렇다면 저희가 이제 주로 내신 위주로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내신 위주로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가 이제 겨울방학에는 3월 모의고사를 위한 수능 모의고사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기도 하고 우리 아이들 23일에 학교에서 학업 역량평가 봅니다. 알고 계시죠? 학업 역량평가 16문제짜리 있는데 사실 학교에서 보는 학업 역량평가는 고1 3월 모의고사를 출제 범위로 해서 고1 3월 모의고사 수준으로 출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비문학 3월 모의고사 기준으로 나올 거고 문학 문제와 문법 문제까지 출제가 될 건데 문법은 중등 범위를 넘지 않게 출제를 하기 때문에 중학교 때 아이들이 공부를 열심히 했던 친구들은 학업 역량평가에서 문법은 크게 고민하지 않으셔도 되고 문학은
중학교 때 배웠을 법한 작품 또는 3월 모의고사 5년치 학교에서 공부하라고 합니다. 그 5년치에 나왔던 작품들 기반으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저는 당장 이번 주에 우리 아이들 등원하면 학업 역량평가 대기비부터 시작을 할 거거든요. 사실 학업 역량평가는 수능 모의고사 대비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크게 다르지 않고 그 수능 모의고사보다 약간 쉽게 정리해도 되는 수준이고요. 그 학업 역량평가가 첫 시험이고 단배치를 할 때도 사용을 하고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상담하기 위한 자료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부담스러워하고 많이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열심히 대비를 해줍니다. 자,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많이 걱정하진 않으셔도 돼요. 이거 내신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학종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선생님들 참고 자료이기 때문에 첫 시험으로서 우리 아이가 현대고의 첫인상을 주는 것 그리고 아이가 얼마나 자신감을 가지고 현대고 생활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인가를 가르는 시험이기 때문에 많이 고민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 모의고사는 수능하고 수능 모의고사는 여전히 9등급제가 유지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내신은 5등급인데 수능은 9등급이야. 그러면 수능에서는 기존과 똑같이 1등급, 2등급, 3등급까지 살아남는 유형으로 출제가 될 거고 그 문항이 조금 달라지긴 했는데요. 기존하고 많이 다르지는 않아요. 지금 이제 예시 문항이 24월 달에 4월 15일에 예시 문항이 나왔고 근데 예시 문항은 그대로 45문제 80분 기존하고 크게 다르지 않고요. 약간 달라진 점이 있다면 그 교과서 편제로 나누다 보니까 화법과 언어, 독서와 작문, 문학 이렇게 나뉘게 된 거예요. 예전에는 화법과 작문, 문법까지 15문제로 출제가 됐었는데 이렇게 나뉘게 되면서 비문학이 원래 15문제였는데 13문항이 출제가 됐어요. 예시 문항 기준으로. 그럼 약간 줄었나? 라고 생각이 들겠지만 사실 독서 지문, 세 지문에 해당하는 독해를 하기 때문에 아이들의 체감상 아무런 변화 그리고 문법이 원래 5문제 출제가 됐었는데 문법이 4문제가 나왔어요. 문법이 줄었나? 화법 문제 중에 한 문제가 문법 용어를 모르면 보조용어, 이 단어의 품사를 모르면 풀 수 없는 문제가 섞여서 나왔어요. 그래서 약간의 순서가 달라졌고 화법과 언매를 선택할 필요가 없어졌을 뿐 기존 수능이랑 똑같다.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준비를 할 거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1학년 애들이 28학년도 입시 처음 보는 거였어요. 그래서 교육청 모의고사가 계속 기존 유형으로 나왔어요. 3월, 6월, 9월 계속 기존 유형으로 나왔다가 10월 달에 처음으로 예시문항이랑 똑같은 유형으로 출제가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3월에 출제가 됐을 때 이 유형으로 나올 수도 있고 기존 유형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 많이 걱정하지 않아요. 이게 많이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공부하는 방식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크게 부담스러운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원래 공부하던 대로 하면 된다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국어 공부 어떻게 할 거냐면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걸 다시 한번 정리를 합니다. 비문학은 일단 내가 독해할 수 있는 힘. 그러니까 아이들이 비문학에서 과학지문 선생님 저는 과학지문 하나도 모르겠어요. 진짜 못 알아들어요. 이런 친구가 있는가 하면 과학지문은 잘해요. 이과 친구들 과학지문은 잘하는데 철학지문만 보면 가슴이 조여드는 애들 그리고 양쪽 모두 어려워하는 게 법지문이나 경제지문 되게 디테일하게 꼼꼼함을 요구하면서 적용하는 것을 힘들어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 위주로 저희가 수업 시간에는 어려운 질문을 풀어주고 그리고 아이가 스스로 연습할 때는 풀 수 있는 난이도를 과제 조리기각으로 제공하면서 단서 확인할 수 있게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겨울방학 수업에서는요. 현대고반에서는 일단 저희가 문학하고 독서를 먼저 주말에 진행을 할 거고 문학은 고전시가, 현대시, 갈래 복합지문까지 모두 할 수 있어야 돼요. 요것들을 정리를 하면서 내가 수능형 문제 준비할 수 있게끔 정리를 할 거고 비문학은 저희 최상위반은 고등학교 3학년 지문 중심으로 수업합니다. 그리고 심화반은 고등학교 2학년 지문 중심으로 수업을 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고등학교 1학년이기 때문에
과제북은 고등학교 1학년 수준으로 제공이 될 거예요. 그럼 아이가 1학년 수준의 지문은 스스로 풀고 읽어낼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가져가면서 저는 조금 어려운 지문으로 이건 이렇게 푸는 거야. 구조가 이렇게 생겼지? 이렇게 하는 거야 라는 걸 보여주면 수업 시간에 했던 걸 약간 쉬운 지문으로 적용을 하면서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법하고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 저희가 방학 때만 한시적으로 주 2회로 수업을 할 거예요. 그래서 문법하고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문법은 고등학교 1학년에 나오는 현대문법을 싹 한번 훑어줄 거예요. 방학 때 아이들이 문법을 했는지 안 했는지에 따라서 내신에서 조금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러니까 제가 내신을 들어갈 때는 방학 때 아이들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 이해를 다시 한번 정리하고, 자 그럼 이제 정리했지? 외우고 저는 외웠는지 확인하는 테스트, 그리고 새로운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지 테스트를 계속 테스트를 보면서 채점해주고 설명해주고, 이해 못하면 설명, 못 외웠으면 다시 외워, 다시 시험 봐, 다시 외워, 다시 시험 봐, 이해 못했어, 이해될 때까지 다시 봐. 이걸 먼저 끝내고 이게 된 친구만 실전 테스트를 볼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실전 테스트를 보면 실전 테스트에서 최고 점수는 몇 점, 몇 명, 평균 몇 점, 그리고 우리 아이는 몇 점이라고 제가 어머님께 문자를 보내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우리 아이가 어떻게 따라가고 있다라는 걸 판단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아이들 틀린 개수별로 ABC로 나눠서 레벨을 나눠서 프리 수업을 진행을 할 거예요. 모의고사 집에서 풀어옵니다. 집에서 풀어오고 원래는 모의고사 80분이에요. 80분인데 고등학교 1학년 아이들 80분 안에 푸는 거 힘듭니다. 나 80분 안에 풀어야 되는데 어떡하지? 조금 막 빨리 풀어야 돼.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정확히 못 읽습니다. 정확히 못 읽기 때문에 저는 아직 겨울방학에 해당하는 아이들한테는 시간의 압박을 받지 말고 나눠서 풀어도 괜찮고 시간이 넘쳐도 괜찮고 일단 정확하게 풀어. 정확하게 풀고 문제가 요구하는 것을 파악해. 그게 가장 급선무예요. 그게 어느 정도 되고 문제 유형이 익숙해지고 정확히 독해할 수 있으면 그때부터 시간을 줄이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 시간을 줄이는 연습은 시간을 신경 쓴다고 줄어드는 게 아니에요. 시간을 신경 쓰면 오히려 그게 잡념이 되면서 더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많이 풀어보고 정확하게 빠르게 읽기 위해서는 여기에 정보가 있다는 걸 훈련하고 그렇게 해서 학습량을 늘리면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만들어야 하는 거지, 시간의 압박을 받는 것은 아이의 성적이 떨어지고 오히려 시간 안에 문제를 못 푸는 스트레스를 받는 그런 요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일단 정확히 풀고 많이 훈련해서 줄어들게 하는 것, 그리고 자신감 갖게 하는 것. 아이들이 내신 때 평소에 저랑 문제 풀 때는 잘 풀어요. 학교 시험만 보면 막 이런 애들 굉장히 많습니다. 청심원을 먹었어요. 선생님 저는 진통제를 먹어야 돼요. 선생님 저 시험 울렁증이 있어요. 이런 애들이 정말 많은데 점점 심해져요. 학년이 올라가면. 왜냐하면 등급이 한 문제에 갈리는 걸 경험했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점점 심해지거든요. 그런 아이들의 울렁증을 잠재우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자신감. 너 할 수 있어. 아니야 괜찮아. 그 자신감을 주는 건 선생님의 말 한마디도 중요하지만 본인이 했다라는 느낌이 있어야 돼요. 내가 공부가 덜 됐기 때문에 불안한 거고 내가 아직 잘 모르기 때문에 불안한 거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공부했고 나 괜찮은데? 라는 생각이 들면 아이들이 긴장하지 않고 문제를 풀 수 있기 때문에 그 시험 긴장하지 마 아무 의미 없고요. 아이가 많이 공부해서 나 다 했다.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자신감을 주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할 거고요. 이거는 근데 저희 겨울방학 커리큘럼입니다. 자, 이렇게 진행하고 겨울방학에는 현대문법에 집중을 하고요. 중세문법은 저희가 여름방학으로 빼놨어요. 왜냐하면 현대국어, 중세국어가 2학기에 출제가 돼요. 그런데 겨울방학에 하면 애들 다 있습니다. 머릿속에 남아있지 않아요. 그래서 여름방학에 하고 바로 중세문법 들어가게끔 정리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내신 대비할 때 수업을 어떻게 진행을 할 거냐면 수업 시간에는 저는 교과서
부교재, 아이들의 필기에 있는 내용들까지 모두 꼼꼼하게 정리를 해줄 거고 수업 시간에 제가 기출문제도 좀 풀려봅니다. 니네 학교 이렇게 나와. 그래 애들이 그냥 공부하면 이렇게 하다가도 니네 학교 쉬운 문제야. 너 이거 풀려면 이거 알아야지.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문제 같이 보면서 내용 정리하면서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게끔 하고 복습은 제가 교과서에 있는 모든 내용 선생님의 모든 필기, 제가 필기를 좀 굉장히 열심히 수집을 하는 사람이에요. 아이들 필기 주거라. 제가 선생님이 커피 쿠폰 쏠게. 그러면 이제 필기를 열심히 모아요. 그러면 여러 명의 필기를 모으면 선생님이 어떻게 수업했는지, 뭐에 강조점을 줄 건지, 뭐를 출제할 건지가 보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모두 담은 필기 자료를 제가 컴퓨터로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아이들 그거 가지고 복습하고요. 그리고 과제에 있는 가장 기본적인 문제도 출제가 되거든요. 기본적인 문제부터 어려운 문제까지 아이들이 과제로 연습을 하고 오면 저랑 테스트를 올 거예요. 제가 내신 때 수업은 3시간 하고요. 테스트 보강을 2시간 따로 잡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암기 테스트, 적용 테스트, 실전 테스트가 이때 이루어질 건데 이거 될 때까지 제가 다시 애들 줄 세워놓고 채점합니다. 제가 채점해요. 애들 줄 서놓고 제가 채점하면 애들 긴장해요. 맞았는데 이거 왜 X야? 근데 어떻게 때문인데 이렇게 뭐 설명해 라고 하면 찍어서 맞았는지 잘 몰랐는지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사실 어머님들은 이게 제일 어려운 거라고 생각하지만 아이들은 이거 제일 싫어합니다. 왜냐면 선택지에서 나올 만한 함정 살짝 말을 비틀었더니 이건 X네? 그렇게 제가 문제를 출제를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객관식 선택지에서 망하지 않은 방법을 제가 연습을 시키는 거고 이게 이제 새로운 상황, 새로운 지문, 새로운 사례, 다른 작품 비교해서 적용합니다. 이제 3차 실전은 제가 학교 기출문제로 활용할 때도 있고요. 그리고 수능형 문제를 활용할 때도 있고요. 학교 기출문제 수업 시간에 다 쓰고 수능형 기출 수업 시간에 다 썼으면 제가 학교 기출 유형에 맞게 문제를 만들어서 시험 보고 요거에 해당하는 것을 이제 어머님이 평균, 최고점, 우리 아이 점수 이렇게 받으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그리고 수업만 그렇다고 내 거가 되는 게 아니라서 이 아이들을 완벽하게 숙지시키기 위해서는 끝없이 질문을 해야 돼요. 그 테스트 교강 시간에 질문 이만큼씩 가지고 와서 질문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그리고 쉬는 시간에 수업 끝나고 남아서 질문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근데 그때 질문하는 아이들이 너무 많아서 나는 부끄러워서 질문을 못했어. 그런 친구들은 저는 항상 우리 아이들한테 제 개인 번호 줄 거거든요. 그럼 이제 질문해. 카톡으로 쌓아놔. 그러면 선생님이 시간 날 때 바로 답장해줄게 해서 저는 아이들이 모르는 거 없게끔 끝없이 질문 해서 아이가 스스로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정리를 해줄 거예요. 이건 제가 말씀드렸던 테스트고 리허설이 뭐냐면 긴장도를 낮추고 얼마나 공부했는지 완성하기 위한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이제 공부를 되게 계속 했잖아요. 뭘 더 해야 되는지 몰라요. 내가 어디를 아는지 어디를 모르는지 몰라요. 그래서 거의 실전에 알맞은 리허설 테스트를 시험 전주에 볼 건데 학교 시험에 나오는 서답형 개수, 선택형 개수 똑같이 해서 실전으로 시험 봅니다. 시험 보고 그거에 해당하는 질문 받아주고 제가 리허설 하나 보고 아이들한테 리허설 시험지 선물해줘요. 집에 가서 공부하고 다시 한번 해봐. 시험 직전에 이렇게 해서 정리할 수 있게끔 할 거고 시험 기간이 좀 길어지면 아이들이 앞에서 배웠던 거를 잊어요. 그래서 앞에서 배웠던 걸 잊지 않고 긴장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시간이 좀 길어지는 경우 중간평가를 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복습 자료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이들이 제가 수업 시간에 수업하면 필기를 해요. 그래서 필기하다가 놓치는 친구들도 있고 놓치는 경우 잘못된 필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 한데 제가 이렇게 정리해주면 아이들이 복습하고 다시 중요한 내용들을 한번 복습하고 그리고 나서 테스트를 보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문학자료, 문법자료고요. 이 수업 시간에 이렇게 기출문제 같이 풀어보면서 학교 기출문제를 풀어보는 거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마지막에 푸는 것보다 배운 내용 바로 기출 풀고 배운 내용 바로 기출 풀고 그러면 이렇게 출제되는구나. 나는 이 부분을 이렇게 공부해야지. 이게 조금 정리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비문학도 이렇게 복습 자료 정리해서 드리고 있고요.
제가 이제 1차 테스트가 보통 이렇게 빈칸과 OX로 해서 어느 거 하나가 틀렸는지 확인할 수 있게끔 빈 구석 없이 완전히 외울 수 있게 하는 게 1차 테스트고, 적용 테스트는 새로운 상황을 주어주고 문제 한번 하나씩 다 해볼래? 그러니까 이거를 통째로 실전으로 보면 아이들이 좀 정확도가 떨어져요. 그래서 일부러 제가 OX를 보면서 이거 하나하나 이것 때문에 맞는 말이야, 이것 때문에 틀린 말이야 를 비교해주면서 하나하나 설명해 줄 거고요. 이건 이제 실전 테스트, 요거에 대한 결과를 어머님들이 문자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왜 또 먹지? 네. 이건 학원에서 수업했던 주요 내신 적중 사례고요. 네, 좋습니다. 많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되게 많네요. 그래서 이제 그러고 나면 시험 딱 끝나자마자 저희가 아이들이랑 시험도 받고 상담하고 이야기하면서 내신 시험 어떻게 나왔는지 분석 자료를 어머님들과 아이들에게 문자로 보내드릴 거예요. 문제가 어땠는지, 어디가 어려웠는지, 뭐 때문에 아이들이 힘들어했는지, 다음에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이거는 어머님이 저희 학원 홈페이지에서도 보실 수 있고요. 아마 샘플 자료가 하나 어머님 가지고 계신 제 자료에 들어있었을 거예요. 이렇게 정리할 거고, 네, 이제 한교과 강의 시간도 아마 모두 알고 계실 거예요. 지금 방학 때는 이렇게 문학 독서 집중해서 진행될 거고, 이게 이제 문법하고 모의고사 풀이 수업 진행되는 거고, 3월부터는 이 시간표는 어머니 저희가 고등학교 2학년까지 바뀌지 않고 쭉 유지할 거예요. 우리 애들 시간표 왔다 갔다 하면 힘들기 때문에 제가 1학년 상대고 들어오는 아이를 맡으면 고3까지 끌고 갈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 네, 저랑 길들여지면 지금 너무나 감사하게 우리 아이들 계속 저랑 3년 끌고 가는 친구들 너무 많고, 학년이 올라갈수록 점점 새로 오는 친구들, 붙는 친구들 되게 많아서 저는 너무나 감사한데, 우리 아이들 올라오면서 저한테 길들여지면 제가 아이들을 알잖아요.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너는 이런 스타일이니까 이렇게 공부해야지. 너 이것 좀 모자라니까 이거 좀 더 줄까? 이런 식으로 해서 진행을 할 거라서 이 시간표가 쭉 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아이들이 좀 너무 많아지면 저희가 반 하나를 더 개설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테스트 보강은 이 중에서 선택하는 건데 유동적이에요. 저는 대부분 주로 수업 앞이나 뒤로 아이가 붙여서 테스트 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 시간이 조금 힘든 경우에는 아이들이 평일에 와서 저랑 같이 정리할 수도 있고, 주말에 애들이 많은 게 싫어서 선생님 저는 좀 평일에 하고 싶어요, 애들 적을 때 하고 싶어요 이렇게 해서 일부러 제가 따로 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진행을 할 거고, 제가 이제 3학년 수업 때문에 1학기까지는 일요일 아침에 테스트 보강이 없는데 2학기 때는 제가 일요일 아침에 테스트 보강을 넣을 거예요. 그렇게 하면 조금 일요일 애들 막 갓생 산다 이렇게 표현을 할 건데 아침을 허비하지 않고 공부를 할 수 있게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이번 주 현대고 개강하고요. 입방 테스트 진행하고, 그리고 있는 학생들은 저랑 이미 상담을 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다른 선생님이랑 상담을 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저는 이제 여기까지 나오려고, 우리 현대고 아이들 어머님 딱 한 가지만 제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수시, 정시 나누지 않고 아이들은 그냥 국어 공부하면 됩니다. 지금 얘네가 서울대에서 수시에서 수능 최저 없어졌고, 정시에서는 내신도 같이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되게 불안해 하실 거지만, 지금 제가 설명드린 거 보면 내신하고 수능이 다르지 않죠. 국어는 그냥 같이 정리하면 됩니다. 그리고 남학생 어머님들 혹시 계실까요? 우리 현대고가 여학생들이 너무나 잘한다, 우리 남학생, 우리 아이 어떡하지? 걱정하시는 분들 되게 많았을 텐데, 올해는 남학생들도 경쟁률이 높아서 조금 힘들게 들어갔을 거예요. 제가 이제 현대고를 쭉 수업을 하고, 저희 학원은 진짜 현대고 오래 수업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2017년부터 현대고 담당을 했었고, 우리 남자아이들이 다 못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자애들은 여자애들한테 밀려서 국어 등급 깔아준다던데? 막 이런 이야기를 어디선가 막 듣고 오세요. 근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잘하는 남학생도 여학생도 잘하는 친구가 있고 조금 그렇지 않은 친구가 있는데, 남자애들도 키워주면 1등급 받는 친구 되게 많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관심
이거 너 이과야? 이거 과학집은 좋아하잖아. 근데 이거 이렇게 풀어야 되지. 문학 애매한 거 같아? 아니야. 딱 떨어져. 문학 애매한 거 아니고 여기에 있으니까 이게 답인 거야. 귀에 걸면 귀걸이 아니야. 여기에 있지. 정확하게 읽어. 네가 선택지를 못 읽는 거야. 라는 걸 계속 짚어주면 아이들이 점점 좋아지기 때문에 내 아이가 어떻게 공부하느냐에 따라 다른 거고 어느 학교에서든 우리 아이가 어떻게